자, 안녕하세요. 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파고다 토익 적중실전 볼륨 1의 그 LC 교재 테스트 1에서 그 파트 1과 파트 2에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볼 텐데,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가셔서 거기서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요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2번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지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그런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음성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The men are installing electrical wiring. B. The men are working on a roof. C. The men are repairing a window. D. The men are laying tiles on the floor. 자, 다 들어보셨나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A, B, C, D 하나씩 한번 들어볼 텐데, 자, A는 뭐라고 했을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A. The men are installing electrical wiring. The men are installing electrical wiring. 자, 주어는 뭐였습니까? The men are 자, 남자들이었고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installing are installing. 자, 뭔가를 설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도 좋은데, electrical wiring. 자, electrical wiring 하면 우리 전선이란 뜻인데, 그러면 전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면 전선이 사진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오답 처리하시고 소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X 표시하시고요. B. The men are working on a roof. The men are working on a roof. 자, 요거는 잘 들으셨나요? The men are working 자, 남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on a roof. 자, 지붕에서. 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지붕도 나와 있고 작업하고 있는 두 남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C. The men are repairing a window. 자, 남자들이 창문을 수리하고 있다. 근데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창문이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를 작업하고 있는 사진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는 사물을 지금 함정으로 만든 오답. 오답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D. D. The men are laying tiles on the floor. 자, 지붕에 뭔가 타일처럼 보이는 게 잔뜩 덮여 있긴 하지만 자, 맨 마지막 부분에서 The men are laying tiles on the floor. on the floor. 요게 잘못된 거죠. 그죠? 바닥에 타일을 laying은 뭘 깔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안 되겠고요. 그래서 자, A는 요 electrical wiring 요것 때문에 안 되겠고 자, B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는 윈도우는 보이긴 하지만 repairing이라는 동작 오류, 그죠? 동작이 잘못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D에서는 on the floor,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on the floor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휘 정리하시고 가실게요. 자, install, 설치하다, 뭐 이런 뜻이고, electrical wiring, 이런 거 전선 같은 것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lay 같은 거는 바닥에 뭘 깔다, 뭐 벽돌을 깔다, 타일을 깔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사진에서, 자,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숙이다, 굽히다 라는 표현에 bend와 같은 이런 동사들도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사진을 볼 텐데 책상, 뭐 테이블 이런 데 두 명의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있고 모니터 같은 것들을 보이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They are sitting at opposite workstations. B. They are adjusting a computer monitor. C. One of the people is cleaning a desk. D. One of the people is pulling open a file drawer. 자, 답 고르셨나요? 자, A, B, C, D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A. They are sitting at opposite workstations. 자, they are sitting 이라고 했는데 요 동작은 맞죠, 지금? 두 명 다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opposite workst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 workstation은 원래 작업대라는 뜻인데 사무실에서의 작업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책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orkstation,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책상, 이 사람의 책상을 우리가 workstation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opposite workstation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반대편의 작업대, 즉 반대편에 그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B는 뭐로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B. They are adjusting a computer monitor. 자,
모니터가 보인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정답을 고르면 안 되겠죠. 그죠? 동사 쪽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어야 됐었는데, 자, adjust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adjust는 뭘 조정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모니터의 높이를 조정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하고 있다라든지, 뭔가를 조정하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 자, C. C. One of the people is cleaning a desk. One of the people is 자, 두 명이 있으니까 one of the people 이라는 주어는 나올 수가 있어요. cleaning a desk. 근데 cleaning the desk 하면 책상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동작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D 들어볼게요. D. One of the people is pulling open a file drawer. 자, 이것도 주어가 one of the people,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file drawer는 파일을 넣어놓는 서랍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일 드로워라고 할 수 있긴 있겠는데, 풀링 오픈하면 잡아당겨서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랍을 열고 있다. 그런데 뭐 서랍을 열고 있는 동작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단어 정리하고 갈게요. opposite 하면 맞은편의, 그리고 workstation 하면 작업 공간이란 뜻인데 사무실에서는 보통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djust는 조절하다, 조정하다, 뭐 높이를 조정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pull open 하면 당겨서 열다. 그다음에 drawer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서랍. 자, 이런 것들 서랍,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답을 골라보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Number 12. How much should we charge for the new sweater? A. I'll talk to the manager. B. Do you have it in blue? C. The fall clothing line. 자, 다 들으셨나요? 자, 문제는 뭐였냐면 How much should we charge for the new sweater? How much should we charge for the new sweater? 자, 파트 2의 정답 힌트는 무조건 앞부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만 듣게 되면 그거는 함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세네 단어에서 반드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How much should we charge? 자, how much라고 했죠? 자, 요 how much는 어떤 표현일까? how much는 가격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뭐 양을 물어보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가격이나 가격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how much should we charge라고 했습니다. 자, charge는 동사로 청구하다 이런 뜻이죠. 청구하다. 자, 그러면 새로운 스웨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가격을 청구를 하겠습니까? 해야 할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스웨터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ow much should we charge for the new sweater? 자, 그러면 how much로 물어봤으니까 정답으로는 뭐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격이 나온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양에 대한 대답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가격을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가격이 대답으로 나와야 될 텐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대답이 나왔어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I'll talk to the manager. 자, 매니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얼마로 가격을 책정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매니저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알려주겠다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있겠고, B. Do you have it in blue? 자, 이거는 앞에 부분, 그러니까 how much should we charge 이 부분을 못 듣고 뒤에 new sweater 이 부분만 또 듣게 되면 이게 정답처럼 좀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스웨터를 선택을 하는데 파란색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런데 스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묻는 표현이었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됐었죠. C. The fall clothing line. 이것도 스웨터와 클로딩이 뭐 유사어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웨터, 클로딩 이 두 개의 단어로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처럼 이 가격을 물어봤으면 가격으로 대답을 하든지, 뭐 시간을 물어봤으면 시간으로 대답을 하든지, 그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파트 2에서 만능 답변이 있습니다. 자,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어떤 걸 물어봤어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건 다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류의 대답들 중에서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의 대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여기 7개 나와 있는데 교재 보시면 아마 더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들렸다. 그러면 답이 될 확률이 99.9%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directory, 뭐 주소록 또는 명부를 한번 찾아볼게요.
또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또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연락 왜 드리겠어요? 지금 알 수 없으니까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얘기겠고, 누구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I will talk to 하면 누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let me check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알아보겠습니다 류의 대답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뭐 금방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답변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번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들어보시고 답 골라볼게요. Number 24. I sent you the contract, didn't I? 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 The internet is not working. C. The conference room next door. 자, 답 골라보셨나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볼 텐데, 질문은 뭐였냐면, I sent you the contract, didn't I? 자, 뭐라고 했나요? I sent you the contract. I sent you the contract, 자, 제가 컨트랙트를 당신한테 보냈죠 해놓고 뒤에 뭔가 붙었어요. didn't I? didn't I 라고 붙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부가의문문이라고 하죠. 그죠? 부가의문문. 자, 이 부가의문문은 한국말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맞지? 뭐 아니지? 뭐 이렇게 끝에 물어보는 표현인데, 부가의문문은 언제 이런 의문문을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의문문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라고 동의를 구할 때,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할 때 이런 부가의문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의문문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자,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컨트랙트를 보냈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문문입니다. 자, A는 뭐라고 그랬냐면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이 contract가 또 나왔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계약, 계약서. 그래서 terms and conditions 하면은 계약 조건이라는 뜻이니까 요게 이제 또 함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죠? 내용상 함정. 근데 뭐 계약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표준 계약 조건이라는 뜻이고. B.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내가 당신한테 계약서를 보냈는데 맞죠?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은 너 받은 거 맞지? 내가 보낸 거 맞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아서 내가 확인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결국에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계약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C는 뭐라 그랬냐면 C. The conference room next door. 이거는 뭐 where, 장소를 묻는 표현의 대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 부가의문문은 어떤 의문문이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의문문이고, 그 다음에 대답 유형은 뭐 긍정의 대답을 하면 보통 yes가 붙겠죠. 뭐 yes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yes가 붙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추가 사항 이런 것들, 또는 부정 no라고 대답을 했으면 왜 no인지, 아니면 해결책, 이유나 해결책 같은 것들을 뒤에 그냥 no 하고 끝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죠? no 라고 대답했으면 그 뒤에 이유라든지 해결책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you set up an appointment with Mr. Allen 하면 앨런 씨와 시간 약속을 정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두라고 했는데 너 정해놨지? 라는 의문문이에요. 자, 그러면 yes로 대답을 한 경우는 for this Thursday, 네, 약속을 정했는데 목요일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자, no로 대답했으면 왜 시간 약속을 못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다음 주에 계속 출장 중이랍니다. 뭐 이런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패턴으로 출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한 패턴은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대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26. Do you know which room the IT department office is at? A. It's on my desk. B. Don't forget to turn off your computer. C. I just started working here. 자, 답 골라보셨나요? 자, 여기도 뭐 만만치 않게 어려운 대답이 나왔었는데 답은
C가 되겠죠. 그죠? C가 될 텐데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Do you know which, 자, 아십니까? 자, 뭘 아십니까? 이런 것들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간접 의문문. which room the IT department office is at? 자, IT 디파트먼트, IT 부서가 which room, 어느 사무실인지 혹시 아시나요? IT 부서 사무실이 뭐 몇 호실인지, which room, 어느 방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어디에 있나 물어본 거죠. 한번 들어보시면 A는 뭐라고 그랬냐면 It's on my desk. 이건 장소에 대한 대답이 맞긴 한데 IT 부서 사무실이 내 책상 위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이거는 안 되겠고 B. Don't forget to turn off your computer. 자, 컴퓨터 끄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도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C는 뭐라고 그랬냐면 C. I just started working here. 저는 여기서 막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답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 C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I just started working here. 자, 저도 여기서 막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야. 나도 막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IT 부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변이 되는데, 정답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 잘 모르겠습니다. 류의 우회적인 답변, 즉 99.9%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답변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더 볼게요. 자, 우회적인 답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의 대답들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 I don't know 라든지 I'm not sure 이런 것들 그리고 I haven't read it 뭐 확인해봤니? 아직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런 류의 대답이 되겠고, 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든지, 뭐 그 회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컨벤션 또는 그 컨퍼런스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I didn't go.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뭐 I just started working here와 비슷한 유형의 대답들이 뭐 전에 가본 적이 없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은 류의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한번 쭉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28. When will Miss Eggert leave for Japan? A. 4 hours from Tokyo. B. She's at the airport right now. C. The moving company is here. 자, 답 고르셨나요? 자, 질문은 뭐였냐면 when 들으셨죠? 그죠? When will Miss Eggert leave for Japan? 자, 에거트라는 사람이 재팬으로 언제 떠납니까? When will Miss Eggert leave for Japan? 그러면 떠나는 시점이 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우회적인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A는 뭐라고 그랬냐면 4 hours from Tokyo. 자, 도쿄에서 4시간. 4 hours는 4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4시간이라는 기간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출발하느냐에 대한 시점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B. She's at the airport right now.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녀는 지금 바로 지금 공항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출발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조금 후에 출발할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다른 뭐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She's at the airport right now. 그녀는 지금 공항에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답이 되겠고 The moving company is here. 자, 그리고 뭐 일본으로 떠난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삿짐 센터, 무빙 컴퍼니는 이삿짐 회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여기 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함정으로 나온 건데 뭐 when에 대한 대답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when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시점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시점의 대답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no later than 이라든지 not until 이라든지 as soon as, once 이런 표현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답변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no later than은 by와 같은 뜻, 그냥 언제까지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not until도 뭐 언제가 돼서야 뭐뭐 할 거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once도 뭐 같은 의미고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회적인 답변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빌딩으로 언제 이사 갈까요? 이사 갑니까? 라는 의문문에 대해서 언제 이사 갈 거다 라는 시점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It's been posted on the websit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나도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웹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좀 풀어볼게요. 31번 마지막 거. Number 31. Let's find a cheap supplier so we can minimize our costs.
Let's find a cheap supplier so we can minimize our costs. A. We have a lot in stock. B. Try maximizing the window on the screen. C. The purchasing department is looking into it. 자, 답 골라보셨나요? 문제를 2번 들려드렸는데 좀 문제가 길어서 한 번 더 들려드렸었어요. 자, 문제는 뭐였냐면 Let's find a cheap supplier so we can minimize our costs. 앞부분은 좀 싼 데를 찾아보자. 싼 공급업체를 찾아보자. Let's find a cheap supplier so 자, 왜 싼 데를 찾아요? we can minimize our costs. 우리 비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싼 공급업체를 찾아봅시다. 라는 let's는 어떤 의문문이라고 하나요? 이거 뭐 합시다 라는 청유형 의문문이죠. let's는 뭐뭐 합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A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We have a lot in stock. 자, 재고가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싼 공급업체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재고가 많아요? 이거는 좀 답변이 될 수가 없겠고 B. Try maximizing the window on the screen. 자, maximize, minimize 아까 질문에서 Minimize our minimize라는 단어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반대 표현 Try maximizing maximize가 함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the window on the screen. 이거는 무슨 말일까? 스크린에 있는 윈도우는 창문이 아니라 그 컴퓨터 창을 얘기하는 거죠. 창을 최대화 해보세요. 뭐 이런 표현인데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C는 C. The purchasing department is looking into it. 자, purchasing department는 구매 부서죠. 구매 부서가 look into는 뭐 조사하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까 했더니 그럴 필요 없어. 구매 부서에서 이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서문은 이 파트 2에서는 제일 어려운 의문문 중에 하나인데 평서문의 유형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전달, 의견, 문제점, 나쁜 소식. 요거는 어떤 의문문에 속할까? 이거는 의견에 대한 뭐 평서문에 속하겠죠. 그래서 사실 전달 평서문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맞장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반문을 한다든지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견을 나타내는 평서문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지 거기에 반대하는 대답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겠고 나쁜 소식에 대해서도 뭐 이러한 답변 요형이 나온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몇 문제 풀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파트 2 의문문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의문문에 속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중 또는 하 이런 의문문도 교재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 2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